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세기 초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0년 강연록 일부입니다. 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정신적 공허함이라든지 사회 문제랑 놀랍도록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강연록은 슈타이너가 봤던 그 당시 현대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주의적인 발전 사이의 그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충돌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인이 어떻게 내면의 조화, 또 정신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슈타이너 나름의 제안을 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단순히 과거 사상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슈타이너가 현대 문명을 크게 두 흐름으로 봤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하나는 이제 고대 동양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리스를 거쳐온 그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유산 같은 흐름이고요. 네, 정신적인 흐름.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이죠. 근대의 서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전한 기술 중심의 문명,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흐름인 거죠. 아하, 정신과 물질, 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흐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조화가 안 되고 서로 겉돈다는 겁니다. 아, 겉돈다. 따로 논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이 두 흐름이 현대인의 내면에서 조화되지 못하고 막 충돌하면서 불협화음, 독일어로는 미스클랑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불협화음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조율 안 된 악기 소리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죠. 우리 안에서 혼란이나 불안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나 삶의 의미 부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심리적, 심지어 신체적 문제의 뿌리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와, 상당히 근본적인 진단이네요. 그럼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슈타이너는 동양의 전통적인 명상법 같은 건 현대 서구인에게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동양적인 수행법을 많이들 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현대 서구인의 의식 구조나 사고방식, 심지어는 신경계까지도 과거 동양인과는 이미 달라졌다고 봤어요. 아,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 자체도 변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호흡 조절이라든지 신체적인 과정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고도로 발달시켜온 그 사고력 있잖아요. 네, 이성적인 사고. 네. 그 사고력 자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 독일어로는 안트로포소피, 즉 인간 지혜의 길입니다. 인지학.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그 사고력을 활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쓰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랑 같은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인지학도 과학적 사고처럼 명료하고 의식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외부 세계 분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의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사고를 확장시키는 훈련인 거죠. 외면으로 확장시킨다. 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차가운 지식이 아니고요. 의지가 담긴 따뜻한 사고, 그리고 생생한 감각과 결합된 살아있는 통찰,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와 감정이 결합된. 그렇죠. 육체 훈련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하는 힘 자체를 의식적으로 단련하고 깊게 만드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고력을 내면 탐구의 도구로 삼는다. 야, 굉장히 흥미롭네요. 슈타이너는 당시 과학의 한계 같은 것도 지적했다고요.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과학이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생명력이라든지 정신적인 요소 같은 좀 인간적인 측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어요. 아, 너무 객관적으로만 보려고 했다. 그렇죠. 마치 생명이 없는 시체를 해부하듯이 자연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물론 기술 발전에는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과 세계, 또 삶과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습니다. 삶과 삶의 분리. 네,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언어마저도 그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구호,
슈테이너는 이걸 문구라고 강하게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죠. 예를 들어 사랑이나 자유 같은 단어가 원래 가진 그 무게감을 잃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우, 듣고 보니까 정말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느끼는 점들과 좀 통하는 부분이 많네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진짜 의미는 찾기 어렵고 말은 춤 많은데 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려? 네, 바로 그런 점들을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이미 지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리를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극복이요? 어떻게? 정신적인 탐구가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세계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으로 그걸 관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 현실 안에서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성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 삶의 영역,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으로 나타났고 또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삼중적 사회 질서라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교육이나 사회 구조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식과 도덕, 개인과 사회, 또 정신과 물질이 건강하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과 사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분리된 상태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100년 전 이야기인데도 마치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왜 정신적으로는 더 길을 잃기 쉬운 시대가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이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의 분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 즉 알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을지, 또 내면의 가치와 바깥 세상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분리된 채로는 그냥 피상적인 해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슈타이너의 하이너에 대해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슈타이너가 던진 질문처럼 우리 안에 이 두 흐름이 좀 더 조화롭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